안녕하십니까. 빨간 주식 이상로입니다. 자, 오늘도 시장의 핵심적인 투자 전략과 내일장 추천주까지 한번 같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한 주간 열심히 주식 하셨습니까? 이번 주, 글쎄요. 쉽지 않은 시장이었습니다. 최근에, 사실 에너지 관련된 기업들이 상승이 좀 나오면서, 저희가 이제 지난주 공부했던 내용이 그대로 시장에 적중하면서 에너지 3법 관련된 기업들이 좋은 모습을 또 보였지만, 전반적인 시장에 대한 부분은 점진적으로 조금 빠지는 그런 흐름들이 좀 나타났었기 때문에 쉽지 않은 시장이었다고 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이제 대외 불확실성과 그리고 한국 내에서에 대한 이런 조기 대선에 대한 불확실성이 함께 있다 보니까 방향성 없는 시장의 움직임이 6월 초까지는 이어질 가능성이 좀 높을 것 같아요. 우리가 또 지난 주말에 있었던 내용도 한번 같이 분석을 하면서 이번 주는 또 어떻게 대응을 해야 될 것인지, 그리고 거기에 어떤 종목이 핵심이 될 수 있을 것인지 같이 한번 공부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주말에도 시간을 내서 또 공부를 하는 것들이 다 수익으로 연결되는 것들이니까요. 조금만 집중하셔가지고 같이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상로의 빨간 주식, 저희가 화요일, 목요일은 시장에 대한 전략들, 그리고 매주 일요일 아침 9시에는 시장에 대한 핵심적인 투자 전략과 한 주간의 정리, 그리고 다음 주에 대한 추천주까지 함께 공부를 한번 해보고 있습니다. 그 내용 참고하시면서 이상로의 빨간 주식 많이들 응원해 주시고 저희도 최선을 다해서 좋은 정보 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준비된 내용을 한번 같이 보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우선은 이제 크게 네 가지 내용 한번 준비를 해봤는데, 첫 번째는 이제 관세 이슈가 또다시 한번 더 부각이 됐습니다. 관세에 대해서 한번 알아봐야 될 것 같고, 그리고 이제 K문화, 최근에 이제 K 컨텐츠, 또는 현재 이제 엔터주들, 그리고 이제 심지어 의료주들까지도 함께 상승하는 모습들이었는데, 그 부분을 좀 더 면밀하게 파악을 해보고, 그리고 이제 학회 일정들이 많죠. 지금 ASCO라든지 또는 바이오 인터내셔널을 앞두고 있는 제약바이오 종목군들이기 때문에 그런 종목군들 한번 체크를 해보도록 하고, 우리가 어떤 종목을 눈여겨봐야 되는지까지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미국이 26일 날은 휴장입니다. 휴장인데 우리가 메모리얼 데이라고 해서 한국으로 따지면 현충일이에요. 메모리얼 데이 현충일입니다. 그래서 하루를 쉽니다. 쉬기 때문에 우리가 이제 월요일 장 끝나고 난 다음에 미국 장이 열리지 않는다는 거 참고를 좀 하시면 좋을 것 같고, 이제 트럼프가 이런 휴장을 앞두고 폭탄을 또 하나 던지고 말았어요. 그래서 주말에 있던 시장에 대한 움직임을 잠깐 한번 같이 보면, 유럽연합에게 이렇게 경고를 했습니다. 유럽연합 협상 진전이 없다. 자, 너희가 6월부터 50%의 관세를 부과하겠다 라고 했습니다. 그러면서 애플, 미국에서 제조 안 하잖아, 너희 이런 식으로 나올 거야, 그러면 25% 관세 매긴다, 이렇게 하면서 애플도 빠졌고, 그리고 이제 기술주들이 전반적으로 하락을 하는 모습이 나타났어요. 그러면서 이제 우리가 여기서 봐야 되는 것이 관세에 대한 우려감이 또다시 한 번 더 올라가고 있다. 자, 관세가 쉽게 풀리는 것 같았지만 또다시 올라갔어요. 자, 우리가 매년마다 우리가 트럼프 행정부가 4월달과 5월달에 관세 이슈가 계속될 수밖에 없다. 그리고 이게 언제까지 계속된다? 늦으면 6월 초까지 관세 이슈가 계속될 것이다 라고 했는데, 자, 지금 현재 하락하는 것이 저는 마지막 위기라고 봐요. 마지막 위기. 자, 마지막 위기인데, 자, 이 위기가 쉽게 넘어갈 수도 있지만, 우리가 이제 만약에 시장이 정말 큰 상승세를 바란다면 우리가 골이 깊을수록 어떻게 돼요? 산이 높게 나타나겠죠. 그죠? 산이 높게 나타납니다. 최근에 미국 증시가 하락을 했던 부분에서 반등을 강하게 단기간에 붙일 수 있었던 가장 큰 이유는 뭐예요? 단기간에 많이 빠졌기 때문에 반등도 강하게 붙일 수 있었던 것처럼, 저는 이번에 대한 하락은 우리한테는 기회가 될 수 있다. 기회가 될 수 있다. 시장을 여기서 만약에 빠진다면 결국 관세에 대한 이슈를 계속적으로 끌고 갈 수는 없거든요. 그러면 이 관세에 대한 이슈가 가장 부각되는 것이 5월달입니다. 5월달. 늦어도 6월달이 되면 이런 관세에 대한 이슈보다는
추가적인 변화에 대한 협상이 마무리되는 국면들이거든요. 6월달은. 그래서 그 부분 6월달에는 관세에 대한 이슈가 마무리될 가능성이 대단히 높으니까 저는 오히려 하락을 할 시에는 기회로 좀 바라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가 물론 뭐 금요일장에서 이런 관세에 대한 이슈로 인해 가지고 미국 증시가 하락한 것은 뭐 좋지 못한 부분이 있고 국내 증시에도 악재의 영향을 주겠지만 특히 이제 전기전자라든지 또는 반도체 같은 수출주들한테는 악영향을 주겠지만 이는 제한될 거라고 봐야 되고 또 한 가지 포인트가 드러났던 것이 야 나는 원전 사업에 대해서 지지합니다 라는 얘기를 했어요. 원전에 대한 부분을 부양시키겠다를 했는데 자, 아시다시피 이제 원전의 펜실베니아에 있는 우리가 이제 웨스팅하우스가 이 한국 원전에 대한 이제 어떻게 보면 지적재산권을 또 보유하고 있는 업체이기도 합니다. 그렇다 보니까 국내 원전주와에 대한 이런 연계 가능성에서 일부 반등은 나올 수 있겠다라는 부분도 함께 좀 참고를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이런 얘기들이 이제 나오면서 또다시 한 번 더 관세에 대한 우려감으로 다음 주 국내 증시, 그러니까 이번 주부터 나오는 국내 증시도 쉽지 않은 시장에 대한 분위기가 펼쳐질 거라고 보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이런 관세에서 조금은 시장에 대한 흐름을 연속적으로 가져가는 쪽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기사도 나왔던 부분을 조금 참고를 하면서 같이 한번 공부를 해보겠습니다. 인증샷 찍으러 뭐 외국인 몰리는 한남동, 의류부터 소품까지 K-패션 인기. 사실 뭐 이 기사만 보면 이게 주식 관련된 기사인지 아니 부동산 관련된 기사인지 그죠? 잘 모르겠는 그런 상황들인데요. 여기서 우리가 이제 봐야 되는 것은 과거에는 이제 외국인들이 들어왔을 때 가장 먼저 이슈가 되는 것이 이제 우리가 화장품이라는 키워드가 가장 먼저 떴어요. 그죠? 화장품이라는 키워드가. 자, 그리고 이제 이 화장품이라는 키워드가 뜨면서 또 한 가지 떴던 것이 컨텐츠가 뜨면서 여기에서 이제 엔터 관련된 부분에서 떴어요. 뭐 다들 뭐 오빠 부대인 것처럼 그렇게 이제 언론은 과장 보도를 좀 하면서 이런 엔터주들이 또다시 한 번 더 상당한 재평가를 받기도 했습니다. 근데 여기서 추가적으로 이슈가 최근에 나오는 것이 의료기기라든지 의료기기 그리고 지금 현재 또다시 얘기 나오는 것이 의류 관련주들까지도 함께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 지난주에는 이런 의류 관련주들도 상당히 강세를 좀 보였었는데 저는 이 부분도 좀 있다고 봐요. 이제 단기간에 우리가 이런 외국인 관광객에 대한 부분에서 수혜를 받는 기업들은 보면 과거에 이제 중국발 모멘텀으로 많이 움직여 왔던 기업들입니다. 최근에는 이제 중국발 모멘텀보다는 미국발 모멘텀이 더욱더 크다 보니까 최근 들어서는 상대적으로 주가가 많이 하락을 했던 것은 사실입니다. 그렇다 보니 거기에 따른 반발 매수가 유입되면서 단기간에 조금 더 쉽게 올라오는 경향도 있다라는 부분으로 보는데 자 우리가 관련되어 있는 기업들하고 우리가 주식 차트 그러니까 지수 차트도 한번 같이 해석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선은 이제 관련되어 있는 기업들부터 한번 같이 볼게요. 그래서 우리가 지난주 강하게 올랐던 의류주들을 먼저 보시면 감성코퍼레이션 자, 우리가 이 감성코퍼레이션을 보면서 항상 얘기했던 거예요. 스노우피크라는 브랜드가 있는데 그 브랜드에 대한 광고 모델이 과거에는 유승범이었는데 자 최근에 누구로 바뀌었다 이제 현빈으로 바뀌면서 어디와 관련된다 이제 대만과 중국과 관련된다. 다만 이 기업이 다 좋은데 주주 가치도 올린다 하고 다 좋은데 한 가지 안 좋은 게 있다. 뭐 주식수가 너무 많다 라는 거였죠. 주식수가 너무 많다. 9,100만 주면 어마어마하게 많은 겁니다 사실. 그렇다 보니까 쉽게 못 가던 움직임을 보이다가 최근 다시 한 번 더 강하게 지난주에 좀 뽑아내는 모습이 나타났었고 우리가 이제 이 감성코퍼레이션은 이제 의류 관련주라면 우리가 과거부터 의류 관련주 유명했던 기업이 이제 영업무역이라고 있습니다. 영업무역. 영업무역 아시다시피 이제 노스페이스를 비롯해서 이제 파타고니아에도 우리가 납품이 되는 기업이기도 한데요. 이 영업무역 같은 경우에도 다시 한 번 더 강하게 움직이는 모습들이 나타나고 있고 우리가 이제 뭐 이런 기업들 나오면 이제 한세시럽 과거에는 이런 기업도 같이 움직임이 좀 나왔었는데 아직까지 한세시럽은 조금 바닥에서 움직임이 나오는 양상이고 대신 핸드백 만드는 회사 JS 코퍼레이션 이런 회사들이 또 움직임이 나오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의류주로까지도 조금 더 확대되고 있다라는 얘기가 시장에서 조금 나오고 있는 그런 과정들이었고
마찬가지로 이제 우리가 이런 엔터주들, 그리고 이제 외국인들 관광객들이 다시 한번 한국을 좀 찾는다라는 얘기 나오면서 이런 K-엔터에 대한 재평가들을 조금 보이는, 그리고 이제 컴백 일정들도 있고요. 그리고 현재 관세에 대한 무풍지대다라는 인식도 강하다 보니까 그런 강세를 좀 보이는 양상을 좀 보일 수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지금 하이브도 근데 어느 순간에 이제 신고가를 갔어요. 사실 6월달에 이제 방탄소년단이 컴백을 앞두고 있는 또 상황이기 때문에 그 부분에 미리 선반영이 좀 되고 있는 그런 부분이라고 볼 수 있는 거고, 마찬가지로 이제 SM 같은 경우도 최근에 이제 신고가를 다시 한번 더 쓰는 모습입니다. SM 나왔으니까 당연히 따라서 DOU가 또 나와야겠죠. DOU도 다시 한번 강하게 올라가면서 우리가 이제 아이돌과 팬과에 대한 플랫폼, 소통 플랫폼에 대한 부분을 강조하는 것이 DOU라는 기업이 하는 일입니다. 사업 목적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그런 강세를 보였다는 것도 지금 전반적인 엔터주에 대한 재평가가 나오고 있다. YG 엔터테인먼트도 봐야겠죠. YG 엔터테인먼트도 신고가 움직임을 지금 쓰는 과정들이었고, YG 엔터 나왔으면 YG 플러스 음원 유통을 또 담당하고 있으니까 YG 플러스도 또 한번 강하게 오를 수 있는, 어떻게 보면 이제 우리가 지금 이제 가격적인 부분만을 보면 앞서 봤던 기업들은 지금 현재 신고가에 들어갔던 거고, 대신 YG 플러스는 아직까지 신고가를 목전에 두고 있는 거니까 우리가 월요일 장마를 보면 YG 플러스가 강한 슈팅을 한번 좀 발산할 수 있는, 또 가격이 조금은 상대적으로 저렴하다 보니까 이런 기업들이 보면 찌라시 같은 것들이 빠르게 돌면 또 이런 갑자기 단기 트레이딩을 하고 싶은 이런 세력들이 금방 또 들어오기도 합니다. 그래서 그런 단타거리가 좀 될 수 있는 그런 기업이 좀 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우리가 큐브엔터가 있겠죠. 큐브엔터도 단기적으로 조금 하락을 하게 됐는데 이런 자리가 이제 바닥을 찍고 넘어갈 수 있는 구간이니까요. 이제 바닥을 한번 확인했다 정도, 그렇게 좀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어느 순간에 보면 엔터주들이 대부분 다 다시 한번 더 올라오는 모습들이었습니다. 최근에 좀 부진했던 것이 또 JYP 엔터테인먼트였는데, 과거 이제 박진영 씨가 사실 어디에요? 유퀴즈에 나와서 얘기를 했던 것이 제가 아마 알기로는 2023년도 정도로 알고 있는데, 그때 얘기하고 난 다음부터 급락하기 시작했죠. 사실 자기 회사 가치가 좋다라는 얘기가 나오고 난 다음부터 주가 빠지기 시작했는데, 그 다음에 지금 이제 다시 한번 회복이 되는 양상입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은 보면 단기적으로 지금 큰 폭의 하락은 좀 보였어도 바닥을 찍고 다시 한번 돌아서는 부분이기 때문에 JYP엔터도 충분히 주가적인 부분은 강하게 또 다시 한번 더 갈 수 있는 분위기 나타날 거라고 봐요. 그래서 이런 엔터주는 이제 관세에 대한 부분이 조금 더 부각되면 부각될수록 조금은 거기에 따른 영향이 좀 제한되는, 관세에 대한 영향이 좀 제한되는 업종이다 보니까 변화가 좀 나올 수 있다고 보고요. 마찬가지로 이제 6월 달에 또 신작 공개를 앞두고 있는 기업들이 이제 컨텐츠 관련주가 될 수 있거든요. 6월 달에 오징어 게임 3, 아티스트 스튜디오, 이런 것들도 보면 이미 이제 주가는 조금 만들어 놓은 상황이었죠. 우리가 이제 연초에 하락을 했던 이유가 보면 이제 테마성, 정치 테마와 좀 엮였던 부분도 있습니다. 그래서 한동훈 테마주거든요. 이 아티스트 스튜디오가. 그렇다 보니까 빠졌다가 지금 다시 한 번 더 올라오는 부분들이고, 마찬가지로 이제 드라마 제작 관련된 기업들이 지금은 이제 관세에 대해서 조금 무풍지대 역할을 좀 하는 부분들이 많아요. 뭐 스튜디오 드래곤이라든지, 에이스토리라든지, 이런 기업들, 뭐 아니면 뷰라든지, 그죠? 바닥에 서서히 올라오잖아요. 그러면 이런 기업들 나오면 또 특수효과 관련도 같이 나오거든요. 이제 덱스터, 자이언트 스텝, 이런 기업들이 또 바닥에서 함께 움직임이 나오고 있는 것도 좀 참고를 하실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뭐 스튜디오 미르, 이런 것도 마찬가지죠. 그래서 지금 보면 시장이 뭔가에 대한 이제 이유를 계속 붙입니다. 그러니까 뭐 관세에 대한 우려감이 있다면 관세의 무풍지대라고 얘기하면서 조금은 과하게 포장해요. 우리가 오늘 봤던 뉴스, 지금 인증샷 찍을 외국인 몰리는 한남동, 이 뉴스, 긍정적인 뉴스도 있었지만 또 다른 뉴스로는 외국인들이 유입하는데도 들어오는데도 돈은 안 쓴다, 이런 뉴스도 있었거든요. 이 말인 즉슨 지금 현재는 낙폭과대 종목군들이 조그만 호재만 붙더라도
이제 조금은 강하게 빠르게 올리려는 그런 이 트레이딩 관점에 대한 움직임이 상당히 많다고 저는 봐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좀 감안해서 본다면 시장은 지금은 이제 이런 조금 가격적인 부분, 앞서 봤던 것처럼 장기평 하단에 놓여있던 기업들이 깜짝 급등이 나올 수 있는 그런 양상들이니까 저희가 지금 현재 같이 공부하고 있는 이런 종목군들을 조금 적어 놓으셨다가 움직임 딱 보고 그때 함께 매매를 한번 해보시는 것도 좋은 방법이라고 봅니다. 그리고 이제 우리가 또 볼 수 있는 것이 지금 이제 제약바이오 같은 경우에는 이제 일정들이 있다 보니까 이런 일정에 맞춰 가지고 주가에 대한 움직임이 좀 나올 수 있는데 우리가 이런 학회 일정들이 ASCO가 이제 5월 말 그리고 이제 우리가 바이오 인터내셔널 또는 이제 바이오 컨퍼런스 뭐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제 미국에서 열리는 건데 요게 또 6월 중순입니다. 6월 중순. 그래서 6월달까지 딱 하면 이제 미국 일정들이 한 텀을 좀 쉬어가고 그 다음에 유럽 일정으로 좀 넘어갔다가 뭐 11월 정도 되면 다시 또 미국 일정으로 돌아오는 그런 양상들이 매년마다 이제 좀 되풀이 되죠. 그래서 JP모건 헬스케어 컨퍼런스부터 6월달에 이 바이오 인터내셔널까지가 이제 한 텀입니다. 한 텀이 이제 이루어지는 거니까 그 학회 일정들에 맞춰가지고 제약바이오 종목군들도 움직임이 저는 나올 수 있다고 봐요. 그래서 지금은 5월달이 원래 세리메이라고도 하고 우리가 계절의 여왕이라고 하죠. 그만큼 전반적인 시장의 분위기가 조금 처지는 가운데 그럼에도 이제 불구하고 우리가 이럴 때는 테마성 움직임이 많이 돌아다닙니다. 그래서 그런 테마를 붙이기가 또 제약바이오가 상당히 좋다. 이런 제약바이오를 공략할 때 또 우리가 중요하게 생각해야 되는 제약과 바이오를 구분하는 방법과 그에 따른 상세한 내용까지 한번 보시고 우리가 이런 제약바이오 종목군들도 같이 공부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이제 제약바이오를 큰 부분으로 구분을 좀 해볼 필요가 있어요. 우리가 이제 일반적으로 임상 1상, 2상, 3상 넘어가는 그런 과정들을 우리가 이제 신약이라고 해요. 신약, 새로운 약을 만드는 단계예요. 계량식약도 마찬가지죠. 계량식약은 다만 우리가 신약은 전혀 새로운 물질을 만들어내는 거고 대신 계량식약은 기존에 있는 물질의 주인공 말고 보조하는 조연들을 변형시켜서 또는 첨부해서 만들어내는 새로운 약으로 만들어내는 것을 우리가 계량신약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신약은 우리가 초천문학적 금액이 든다면 계량신약은 그보다는 반의 반 정도 돈이 든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이 계량신약과 신약에 대한 차이는 그 정도 나중에 다시 한 번 더 말씀을 드리고 오늘 중요한 개념은 이제 제네릭인데 이 제네릭은 이제 복제약이에요. 복제약입니다. 우리가 타이레놀의 복제약은 뭐예요? 뭐 아세트아미노펜으로 만드는 약은 다 제네릭이죠. 자, 그러면 이 타이레놀의 성분이 아세트아미노펜인데 이건 똑같은 성분으로 약을 만들어내야 됩니다. 그래서 제네릭입니다. 복제를 했다 해서 제네릭이에요. 타이놀 뭐 이런 것들 있잖아요. 그런 것들은 다 그냥 복제약인 겁니다. 그러면 임상도 훨씬 더 적고 따로 뭔가에 대한 이제 돈도 훨씬 더 적죠. 그냥 만들어내기만 하면 되는 거니까 크게 상관은 없다는 거예요. 자, 그런데 우리가 여기서 중요한 것은 제네릭과 비교를 많이 하는 것이 이제 바이오시밀러인데 이 바이오시밀러는 우리가 완벽하게 똑같은 약을 만들 수가 없습니다. 왜냐? 바이오 의약품은 똑같은 약을 만들 수는 없어요. 대신에 유사하게 만드는 겁니다. 그렇다 보니까 똑같이 만들면 우리가 제약에서 얘기하는 것처럼 제네릭이라고 표현을 하는데 이거는 유사하지만 똑같지는 않은 약이에요. 그렇다 보니까 개발 비용과 시간이 좀 더 많이 걸릴 수밖에 없고 임상시험에 대한 부분도 반드시 해야 됩니다. 왜냐? 똑같은 약은 아니기 때문에. 존슨앤존슨사의 레미케이드의 복제약이 바이오시밀러가 램시마였죠. 그러니까 그런 식으로 우리가 이 바이오시밀러라는 것은 유사한 약을 만들어내는 겁니다. 자, 그런데 여기서 또 봐야 되는 것은 우리가 이제 CMO와 CDMO예요. 제네릭은 앞서 제가 복제하는 약을 만들어내는 사업이라 했잖아요. 그러면 이런 복제하는 약을 만들어내다 보니까 우리가 요렇게 A 물질과 B 물질과 C 물질을 넣어가지고 비율 맞춰서 만들어주세요. 요건이 레시피예요. 그죠? 레시피입니다. 그럼 요리사가 요리를 합니다. 그걸 똑같이 만들어요. 어딜 가나 맛이 똑같겠죠? 그러니까 요거는 이제 CMO입니다. CMO. 그냥 요렇게 생산만 담당하는 거예요.
그렇지만 CDMO라는 것은 우리가 김치찌개 만들어주세요 이렇게 얘기하는. 그러면 여기에 돼지고기를 넣든지 또는 앞다리를 넣든지 삼겹살을 넣든지 어떤 걸 넣는가는 마음대로, 그리고 김치도 묵은지를 넣는지 아니면 젓갈 없는 김치를 넣는지 그것도 마음대로, 물은 조금만 할 건지 많이 할 건지 그것도 마음대로예요. 대신에 김치찌개 만들어주면 됩니다. 그게 CDMO입니다. 자, 개념을 정리를 하셔야 됩니다. 그러면 CDMO라는 것은 이걸 만드는 요리사의 역량이 대단히 중요한 거죠. 대신에 CMO라는 것은 그 요리사의 역량은 중요하지 않아요. 왜? 레시피대로 만들어 놓으려고 하는 거니까. 그러면 당연히 CMO가 비쌉니까? CDMO가 비싸요. CDMO가 훨씬 더 비싸겠죠. 그죠? 요 개념이에요. 그러면 삼성도 지금 삼성바이오로직스에서 CMO를 더하겠다 이렇게 얘기하는 게 아니고 CDMO를 더하겠다라고 해요. 그 말인 즉슨 우리는 위탁 개발 생산을 좀 더 늘려서 여기에 특화된 기업을 한번 만들어 보겠습니다 라는 얘기를 하는 겁니다. 이해가 되시죠? 요거를 이제 응용을 하면 OEM과 ODM이 나오는 겁니다. 화장품 업체들. 그러면 OEM은 아까 레시피대로 만들어 돌라는 거고, ODM은 우리 여기 앰플 하나 만들어 주세요, 또는 로션 하나 만들어 주세요, 뭐 스킨 한 개 만들어 주세요, 대신 수분 촉촉한 로션 한 개 만들어 주세요, 그렇게 주문하면 알아서 레시피대로 따라락 해서 영양대로 만들어주는 걸 ODM이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런 차이를 반드시 알고 가셔야 된다. 그럼 지금 이제 이 제약바이오 안에서 다시 한 번 더 뜨는 개념이 바로 이 CDMO다. 요거까지 기억을 하시면 돼요. 이 CDMO를 하는 기업들이 대부분 다 대기업들입니다. 자, 그렇게 이제 시장은 조금 바뀌어 나갈 수 있는데, 지금 이제 삼성바이오로직스를 비롯해서 이제 제약바이오에 대한 전반적인 분위기는 조금 바뀔 수 있어요. 그러면 우리가 이런 CDMO를 하는 사업을 하는 대형주들을 조금 봐야 되는 거죠. 그럼 우선적으로 이제 볼 수 있는 기업이 셀트리온 같은 기업을 볼 수 있습니다. 셀트리온도 이제 CDMO 사업을 하는데, 지금 현재 셀트리온 같은 경우에도 주가적인 부분을 보면 이제 바닥권역까지 지금 내려왔습니다. 지금 얘네들이 보면 2024년도부터 시작을 해가지고 2025년도 초까지 항상 16만원대에서 19만원 사이에서만 움직임이 나왔습니다. 이번에는 그 자리 밑으로 지금 내려왔는데, 여기서 만약에 추가적인 하락이 나와서 15만원 밑으로 내려간다? 그러면 그때는 손절을 하거나 피해야 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매수를 하는 시기로 오는 겁니다. 자, 과거에도 셀트리온이 이런 움직임을 보였던 적이 있었는데, 셀트리온을 보면, 자, 여기서도 잘 보세요. 요게 이제 2020년도에 급등할 때인데요. 2020년도에도 보면 이런 박스권을 얘들이 항상 만들어놔요. 그리고 마지막에 한번 뺐다가 여기 하방을 일부러 깨고 내려옵니다. 여기 하방이 여기였잖아요. 그죠? 하방 자체가 정해져 있는 자리를 일부러 한 번 더 깨고 난 다음부터 급등이 나와요. 물론 시장에 대한 영향도 있었지만, 이렇게 추가적인 하락이 나오면서 거래량이 늘는 투매적 현상도 함께 나왔었는데, 지금도 보면, 자, 거래량이 조금 줄입니다. 자, 그런데 만약에 제가 판단했을 때 15만원대가 깨지고 나면 거래량이 늘어날 가능성이 높아요. 그럼 그때는 기회로 봐야 된다는 거죠. 왜? 셀트리온도 주가 관리를 하는 기업입니다. 그죠? 자, 그리고 유한양행 보겠습니다. 자, 유한양행은 자회사를 통해 가지고 그 유한화학이라는 기업을 통해 가지고 현재 CDMO 사업을 하고 있는데, 유한양행도 최근에 많이 빠졌죠. 그래서 이런 기업들도 한번 바뀔 수 있다는 것도 참고를 좀 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래서 우리가 조금 중소형사 안에서도 우리가 단기적으로 좀 재미를 볼 수 있는 기업들이 뭐 바이넥스라든지 이런 기업, 바이넥스 같은 기업들, 또는 이제 유바이오로직스, 자, 이런 기업들이 또 단기적으로는 또 흐름이 또 나올 수 있는 기업들이니까. 그리고 이제 파미셀 아시죠? 파미셀, 이런 것들을 조금 알아두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요거는 CDMO 관련된 부분도 단기 이슈로 인해서 끝날 부분은 아니라고 보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도 함께 보시고, 그리고 또 중요한 것이 우리가 매년마다 5월달에서 6월달로 넘어가는 시기에,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실적 공백기, 그리고 거기 사이에서는 테마성 움직임이 좀 더 부각될 수 있을 때 지수를 방어하기 위해서 제약바이오 종목군들이 많이 움직이는데, 5월 말에는 ASCO라고 해서 우리가 종양학회가 있고,
그리고 6월달 같은 경우에는 미국 바이오 컨퍼런스, 다른 말로 미국 바이오 인터내셔널 이렇게 표현을 하는데 그게 6월달에 열립니다. 그렇다 보니까 학회 일정과 관련해서 기업들이 움직임이 꽤 나올 때가 바로 이 시기예요. 그래서 지금 현재는 이제 제약바이오 종목군들이 진단키트 이슈도 붙여버리고, 그죠? 또는 지금 백신 이슈도 붙여버리고, 오늘은 CDMO 이슈도 붙여버리잖아요. 그거는 이제 그냥 그런 자그마한 호재라도 붙여가지고 지수를 올려내겠다는 의지로 받아들이면 되거든요. 근데 우리나라 그 지수의 구조상 IT와 BT가 가장 시가총액 영향을 많이 줍니다. IT는 아시다시피 삼성전자, SK하이닉스 같은 이런 인포메이션 테크놀로지 기업들이 움직이는 거고, BT는 뭐예요? 똑같이 바이오 테크놀로지. 우리나라 제약 바이오 기업들에 대한 재평가도 앞으로 계속 나타날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오늘 신풍제약이 갑자기 바닥에서 급등이 나왔어요. 갑자기. 신풍제약이 백신과 관련된 것도 아닙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현재 제약바이오 전반적 섹터에 대한 분위기를 탔다고 봐야 되는 거예요. 과거 2020년도에 제가 뭐라고 했습니까? 이 기업이 크게 오를 때 이거 작전주다. 그때 21만 4천원까지 올라왔거든요. 지금 여기 오르기 시작했던 시기가 6,400원 나와 있는데 이걸 일봉과 주봉으로 보면 8,000원대입니다. 그 자리부터 시작을 해가지고 지금 그 이후부터 8,000원대죠. 8,040원인데 이 자리부터 시작을 해가지고 21만원까지 올랐단 말이에요. 그리고 지금 이번에도 마찬가지 6,400원, 아까 6,000원대 나왔을 때 그 바닥에 있는 가격대까지 오니까 다시 한번 상한가 가는 겁니다. 이해가 되시죠? 그럼 이 상한가는 한 번만에 끝난 상한가는 사실 아니에요. 이것도 작전이 붙었습니다, 지금. 자, 그런데 이 종목이 오른다는 거는 다르게 보면 우리가 제약바이오가 전반적으로 분위기가 호전되고 있다는 거죠. 아시겠죠? 그래서 지금 현재는 단기적으로 대응을 할 때도 제약바이오 종목군들은 대응을 저는 할 필요는 있다고 봐요. 그래서 제약바이오, 바이오 제약, 뭐 지금 우리가 최근에 소개시켜드렸던 기업들도 다시 한 번 더 꼭 챙겨보시면서 지금은 제약바이오 쪽에도 훈풍은 불고 있다 하는 부분 참고를 하시면서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제약바이오 안 하시는 분들도 많으십니다. 왜냐하면 그만큼 실적이 뒷받침되지 않는다 이렇게 얘기들 많이 하시는데요. 저도 동감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5월달이 지금 현재 2주 정도 남은 상황에서 불확실성이 커져 있는 시장이기 때문에 거기에 맞춤식 전략은 또 한편으로는 필요하다. 그렇게 정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들이 해주시는 좋아요, 구독하기가 저한테 큰 힘이 됩니다. 압도적 수익률 보여드릴 수 있도록 앞으로도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자, 오늘도 너무 수고 많으셨습니다.